그러니까 10문제에 가깝게 계산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앞으로 계속 그 경향을 유지할 것입니다. 계산 문제가 더 적게 나올 가능성은 절대로 없습니다. 지금 8개, 9개, 10개 이상 계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계산 문제를 내가 지금 제일 강조합니다. 계산 문제 대비 잘 안 했다는 경제학 점수 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산 문제는 특성상 자기가 못 풀면 시간이 걸리거든요. 자, 시간이 걸리면 당황해서 안 풀립니다. 그러면 그 문제만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과목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막 그거 잡고 계산하고 앉아있다가 시간 다 보내버리죠. 그러면 다른 과목도 못 푼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합격 자체가 어렵게 되버립니다. 그래서 이 계산 문제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요. 지금부터 와, 경제학은 계산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계산은 수학은 이제 중학교 수학 정도만 알고 가도 됩니다. 근데 계산하는 방법을 이제 터득해야 되지. 수학은 내가 우리 중학교적 수학 있잖아요. 사칙연산하고, 그 다음에 1차 방정식의 특징. 그 다음 미분 조금 들어오는데요. 그럼 고급 수학을 해봐야 미분 정도 들어옵니다. 근데 미분은 또 우리가 미분 방식 나중에 우리 수업 시간에 다 이야기해 드립니다. 그리고 수학도 수학적인 기초 지식도 여러분 다 까먹었으니까 수업 시간에 그때그때 다 수학을 다 강의합니다. 경제학도 강의하고 수학도 강의하고 수학을 또 강의했다가 이래 하니까 여러분 옛날에 공부했던 거는 수학들이 좀 이렇게 기억이 날 거니까 내가 수학 못하는데 와 수학 놓은 지 몇 년 됐는데 와 이거 어떻게 하자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미분 같은 것도 내가 이제 미분하는 기술을 또 강의를 하니까 미분을 전혀 공부 안 했다든가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수학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수학은 신경 쓰지 마시고 계산 문제를 이거를 어떻게 잘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거 이제 지금 오늘부터 계산 문제 나옵니다. 계산 문제 나오는데 책에 계산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책에 예제로 해가지고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계산 문제는 어떤 문제가 나오지는 책 보면 돼요. 책에 보면 예제가 나오거든요. 예제가 나오면 이거는 계산 문제로 나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와 이거는 계산 문제로 나올 수 있는 예제구나.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참고하시고 계산 문제 나오면 지금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계산 문제도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은 계산 문제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하고 지금 아직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천천히 슬로우 경제학은 너무 빨리 하다가는 안 됩니다. 또 빨리 성과도 나는 게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슬로우 스테디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계산 문제 하나하나 나오면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해를 하고 집에 가서요 연습장에 직접 풀어봅니다. 집에 가서 하시든 여기서 쉬는 시간에 하시든 연습장에 직접 풀어봅니다. 이게 중요해요. 요거 지금부터 훈련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내가 머리가 명령하자마자 바로 손이 풀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머뭇거리면 안 돼. 이거 어떻게 계산하더라? 항상 생각하고 계산하고 이러면 안 되거든. 실전에서는 문제 쫙 읽어가면서 이거는 요 계산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되지. 바로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시간이 절약돼서 빨리 풀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훈련하세요. 알겠죠? 연습장에 계산 문제는 연습장에 반드시 자기 손으로 체득하기 바랍니다. 더하기 빼기 계산 문제도요. 암산하지 마세요. 암산하지 말고 반드시 연습장에 50 플러스 30, 80 이렇게 적어보라는 얘기죠. 지금부터 빨리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하나 연습장에 직접 풀어봅니다. 몸으로 익혀야 됩니다. 몸으로 익혀 머리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머리만 생각해서는 몸이 익혀지지 않으면 실전에 가서 안 풀립니다. 사람이 그래요. 당황을 하면 계산 문제는 안 풀립니다. 내가 분명히 풀어봤던 문제인데 시험장 가서 당황하면 안 풀려요. 이게 계산 문제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풀 수 있도록 지금부터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쭉 가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시험 직전에 가가지고 시험 직전이 1, 2주 전입니다. 시험날 그럼 1, 2주 전에 그 계산 문제만 유형별로 총정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계산 문제만. 그리고 경작은 과목이 1 플러스 1 과목이라 생각하세요. 예? 경작 이론 과목이라는 게 따로 있고요. 계산 문제라는 과목이 부록으로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경작 계산 문제. 과목이 따로 있다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총 7급 경작 과목이 7과목이 아니라 7 플러스 1 과목입니다. 그 플러스 1 과목이 경작의 계산 문제라는 과목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게 시험 직전에 가가지고 그 다른 과목들도 총 정리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 경작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계산 문제 따로 정리해라는 거예요. 유형별로. 이게 30가지 유형밖에 안 돼요. 경작 원론에서 계산 문제로 나올 수 있는 유형이 30가지밖에 안 돼요. 30가지. 요거만 달달달달 볶아야 됩니다. 30가지 유형. 계산 문제. 여러분들이 그 집에서 끙끙 앓면서 총정리 하는 것보다 쉽게 학원에 와서 강의를 들으면서 쉽게 정리를 하시라고 이 특강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무료 특강을. 제가 그 시험 직전에 그 계산 문제 무료 특강을 하거든요. 요거 그때 한 4시간 정도 합니다, 이거. 그때 와가지고 4시간 정도 앉아 들으면 됩니다, 그냥. 자료도 받아가지고. 아, 요런 거 계산 문제 저렇게 했지. 내가 다 풀어봤던 것들입니다. 근데 한 번도 이제 딱 기억에 넣는 거죠. 시험 1, 2주 전에. 네. 그래서 무료 특강을 활용해서 이렇게 총정리를 반드시 하고 시험장 가기 바랍니다. 네. 내가 이거 지금 계산 문제를 더 이상 강조하고 싶습니다, 진짜. 근데 시간상 안 합니다. 계산 문제를 가장 우선시하라. 경작. 알겠죠? 이거 대비 안 되면 공무원 안 됩니다. 7급 공무원 될 수가 없어요. 이거 안 되면. 그럼 경제학이 이거 안 되면 50점, 60점밖에 안 됩니다. 그럼 다 탈락입니다. 우리가 합격 카트라인이 80점이잖아요. 80점. 좀 쉽게 나올 때는 85점. 좀 어렵게 나오면 70 몇 점 이리 되지만 카트라인이 이거 정도 되려면 경제학은 무조건 85점 넘겨야 됩니다. 경제학 60점 뭐 이리 돼가지고는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비가 안 되면 그리 되는 거예요, 경제학이. 실제 예를 들어 볼까요? 과거에 경제학 이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던 해들 보면은 11문제씩 나오고 할 때 이때 보면은 점수 차가 완전히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90점, 100점, 95점 이거 고득점자도 많은 반면에 그 중간에는 거의 없고요. 거의 40점, 50점 까락에 가까운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계산 문제가 대비 안 된 학생들은 저 40점, 50점. 잘 대비된 학생들은 90점, 95점, 100점. 이렇게 됩니다. 완전 차이 나버리네. 그리고 계산 문제가 오히려 그렇게 대비만 잘 되면요. 계산 문제 많이 나오라. 왜? 계산 문제 많이 나오는 해는 계산 문제 아닌 문제들 있죠? 굉장히 쉽습니다. 계산 문제를 많이 내면 그 문제 선정위원들이 계산 문제 많이 나오잖아요. 와, 이거 시간 많이 걸리겠네. 그럼 계산 문제 아닌 거는 5초 만에 답이 되는 것들 줍니다. 그게 얼마나 쉬워요. 계산 문제만 딱 대비가 돼버리면. 계산 문제 아닌 거는 굉장히 쉬운 문제들이 쫙 나와 있으니까 아주 점수 따기가 쉽다는 거죠. 자, 요거 제일 강조합니다. 벌써 지금 20분이 넘었어요. 20분 동안 이걸 강조했습니다. 꼭 기억합니다. 하여튼 경제학은 계산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100% 출제낸다는 문제입니다. 요거 책에 그
요 프린트에 그 이론들, 요거는 5개 이론이 있기 때문에 다 적어놨죠? 제목을 다 적어놨어요. 요거는 무조건, 요 이론은 5개 이론은 무조건 출제가 된다. 오늘 배우는 수요 공급 변화. 수요 공급 변화, 이거는 2장에 나옵니다. 2장에. 우리 책 2장에. 그 다음에 완전 경쟁 시장과 불안정 경쟁 시장의 특징을 비교하는 문제. 이거 5장에 나옵니다. 5장에 나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정보의 비대칭성. 이거 7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외부 효과. 외부 효과라는 것도 7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환율 이야기. 요거 16장의 국제경제학에 나옵니다. 자, 요 5개 이론입니다. 이 5개 이론은 반드시 출제됩니다. 매년. 예? 그럼 이거는 오픈북 시험이라 생각하세요. 오픈북이다. 내가 출제자입니다. 내년에 요 5개 낸다 이야기하고 합니다. 요 무조건 나옵니다. 요 5파트는 우리 7급은 20문제니까 20문제니까 요 5문제 다 나올 때도 있고 여기서 한 4개만 나올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뭐 5개 다 내뿜으면 나머지 15개 뭐 100개 별로 없기 때문에 뭐 한 3개 나올 때도 있고 뭐 4개 나올 때도 있고 5개 다 나올 때도 있는데 거의 다 나온다 보면 돼, 이거는. 그럼 국가직에서 요 3문제 나왔다. 요 3파트 나왔다. 그럼 지방직에서 요거 나오고 뭐 이래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거는 거의 막 다 나온다, 이거. 요거 파트. 장을 말씀드리 놨으니까 하고. 그 다음에 기타 이제 50% 이상 출제된다. 거의 2년마다 한 번씩은 나오더라는 게, 요거는 이제 이론을 안 적고 책에 파트를 적어 놨죠. 그 전통적으로 경제학 원론에서 전통적으로 중요한 이론이 있습니다. 여기 뭐 내용이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시사 이론, 시사 관련 이론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신이론, 지금 경제학의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는 이론인 신이론이 잘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요건데, 뭐 시사 이론이나 신이론이는 그리고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고, 여기 이제